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4월 17일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되게 좋았는데 코스피가 0.9% 상승하고 코스닥은 1.8% 상승을 했습니다. 수요일은 제가 어제 쉬는 날이라서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어제도 바이오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CMG 제약이 FDA 쪽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뭐 예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저도 예전에 코로나 때죠. 이때 한번 이 필름제 약으로 한번 투자를 했던 적이 있던 기업인데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 필름제형으로 조현병 치료제를 이제 보통 알약 형태로 어, 복용을 하는데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바꿔서 이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량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메조피라고 하는 약인데 어, 보통 이제 조현병이 있으신 분들은 알약 형태로 복용을 하면 먹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까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먹다가 목 삼키는 게 좀 힘들으신 분들은 복용이 좀 꺼려 하는 바람에 약 복용이 늦어져서 조현병이 더 심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필름형 약을 개발을 한 게 CMG 제약입니다. 그래서 얘가 거의 19년도부터 승인을 하려고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가 끼고 막 이래서 CRL도 못 받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거의 한 5년 만에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상당히 뭐 한국 바이오의 위상을 좀 알 수 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에 바이오 쪽을 투자를 할 때만 해도 보통 한국 바이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살을 붙여서 막 풍선 띄우기처럼 이런 식으로 뭐 할 거다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주가 부양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끌어내는 회사는 몇 없었습니다. 뭐 알테오젠이나 뭐 레고캠 바이오, 지금은 리가캠 바이오지만 레고캠 바이오 뭐 요 정도로 이제 이름 있는 회사들과 기술 수출을 통해서 뭐 계약을 이끌어내는 게 많았고 다른 뭐 바이오 업종들은 대부분 뭐 에스모라든지 뭐 각종 학회에 참여해가지고 박람회라든지 뭐 JP 모건 쪽으로도 막 참여를 해가지고 다국적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 논의를 한다. 이거 엄청나게 뉴스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끌어내는 바이오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그 뭐 한다고 해도 뭐 중국 제약사나 아니면 정말 작은 규모의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을 하는 정도로 끝났었는데 현재는 지금 보시면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요번 큰 계약을 따내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뭐 큰 계약을 이끌어낸 게 오랜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튼 이 필름형 재료 같은 경우는 HLB도 상당히 진양호 회장님이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CL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HLB도 거기에 필름형 거기도 뭐 지금 개발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쪽으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강용해 필름이라고 해서 얇은 필름 형태의 약물인데 입에서 녹이면 구강 점막을 통해 가지고 바로 체내에 흡수되고 부작용이 적다는 강점이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복용 부분에서는 좀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LB도 여기 시장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 7.7% 지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CL팜이라는 회사도 곧 빠르면 올해 안에 상장 가능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뭐 진양고 회장님은 딱히 이제 재신청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또다시 지분 매입으로 확신을 가지는 형태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장내 매수를 했고 애니젠도 지금 장내 매수를 하면서 또 실시간으로 뭐 지분율을 공시가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뭐 여튼 뭐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바이오는 오늘로 3일째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통 주식 수의 반 정도가 매도 물량이 쌓여 있을 만큼 언제 이 하한가 행진이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 100만 주대 내려와야 이 하한가가 끝날 것 같은데 브릿지 바이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 수출 못하면 상당히 회사가 존폐가 걸린 문제라서 걱정들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화요일 날
장이 끝나고 HLB 블로그에서 M&A와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 요걸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뭐 단일 파이프라인은 위험하니까, 브릿지 바이오 같은 그런 게 위험하니까 우리는 그런 단일 파이프라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M&A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밑밥을 깔아놨다.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서 올린 글에 대해서는 동의는 못 하겠어요.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다면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뭐 한 푼이 아쉬운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회사를 늘려가면서 뭐 단일 파이프라인이 위험한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뭐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인수한 회사들이 순탄한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아닌 거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파나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수할 때보다도 지금 시총이 천억 아래대로 내려갈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뭐 샀는 회사들이 흑자를 엄청 기록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박수 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 푼이라도 좀 아껴 쓰길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마냥 좋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승인을 받고 뭐 10개를 사든 20개를 사든 그거는 뭐 제가 박수 쳐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것도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것도 지금 뭐 신경영양성 각막염, 뭐 엘테라 제로와 뭐 이런 것들을 뭐 카티, 베리스모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뭐 좋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것도 나와야죠. 공약한 대로 회사가 말한 대로 정말 성공성이 있는 약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임상 데이터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신뢰가 아직까지는 100% 돌아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꼭 잘 되기를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2번 실패 맞고 솔직히 패대기 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아직까지는 또 미호도 다시 한 번을 붙잡고 있는 제가 또 한심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어쩌겠습니까? 예. 여튼 정말 승인을 받아서 HLB도 지금 다른 국내 바이오 여러 기업들처럼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으로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임상을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좋은 데이터를 도출해냈는데 CMC라는 거에 발목이 잡혀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이 아쉬움을 꼭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진 회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뭐 진양구 회장님도 맨날 뭐 주위에서 사채 뭐야고 이런 거 놀림 많이 당하잖아요. 요번만큼은 정말 승인에 목을 메고 주식 장사 같은 거는 관심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충언이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주주들이 뭐 리피싱 걱정하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이오 기업 투자하는 사람들이 리피싱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참 기가 차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뭐 제가 서두에 조금 군시렁거렸지만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2% 상승을 하고 펩트론도 6% 가까운 상승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상승을 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브릿지 바이오 영향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ABL 바이오는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10만원권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메지온도 13.85% 상승을 했고, 하나솔루션은 뭐 태양광 관세 때문에 또 저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HLB 그룹으로 돌아와서 애니젠에 1.05% 상승을 했고요. 진양군 회장님이 지분이 증가가 됐다. 자, 항서제약은 0.5% 하락을 했고, HLB는 3.12%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JP모건과 모건서울이 매입을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패대기를 한번 치면서 주가가 4%대 상승해서 이 정도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1.8% 상승을 하고 HLB 제넥스는 5.83%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HLB 파나지는 1964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이 사모펀드 물량이 끝나야 파나진이 좀 제대로 다시 안정권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잔여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저는 예측이 안 되고 있어요. 여튼 파나진이 지금 현재 시총이
857억 원입니다. HLB가 당시 인수할 때보다도 훨씬 작은 금액이고 정말 안타까운 길을 계속 가고 있고요. 차트도 보시면 얘는 그냥 5일선 줄타기를 계속 진행 중이고 다시 5일선을 붙여 놓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21선과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5일선이 21선을 가로지르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뭐 종목들 중에서는 거의 뭐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신저가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20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오늘 뭐 지분 공시가 올라왔는데, 자, 보시면 진양군 회장님이 10만 주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공시 들어가시면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을 클릭하시면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다 항목의 세부 변동 내역이라고 나오는데 장내 매수 내역이 이렇게 친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월 9일과 14일, 16일 3거래일을 매수를 했고요. 34,000주, 5만주, 2만주를 매수를 하면서 총 10만 4천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평균 단가는 2,003원, 1,895원, 2,030원 이렇게 세 가격대에 매입을 하면서 평균 한 1,900원대에 매입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식 수는 45만 주를 보유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노베이션 차트 보시면 현재 5일선을 계속 타고 큰 상승은 아니지만 저항대에서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린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뭐 시장에서 밀리더라도 2,000원권은 지키면서 재차 이 2,080원 정도 2,100원인가? 2,100원 정도 안착하는 그림으로 가주는 게 제일 좋고요. 최종적으로는 41선까지는 가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현재로서는 이제 슬 기미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진야구 회장님이 샀다고 해서 주식 오르는 게 없죠. 예. 자, HLB 테라피틱스는 8,2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전환사채 상장 공시가 올라왔죠.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10만 주 정도 상장 신청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공시로 올라오는 것보다 세이브로에 항상 한 2주 전부터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까지 또 요 물량 말고 또 한 만 몇천 주 또 추가적으로 상장이 될 겁니다. 일단 지금 11만 2천 주가 상장이 되는데 8,800원이면 아직까지 미치죠. 자, 상장일이 4월 21일이기 때문에 오늘 17, 18, 19, 20, 21 오늘부터 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동향을 한번 볼까요? 저게 개인인지 기관인지 몰라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튼 뭐 개인 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물량이라서 이게 조합 물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인으로 나갈지 기관으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오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 얘도 지금 이제는 5일선을 타주면서 21선 위에서 마감을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이제 21선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5일선이 21선 가로지르는 골든 크로스 형태의 모습을 띄워주면 된다.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9,000원짜리까지 올려놓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만원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HLB 테라피틱스 제로에 대한 언질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살려면 회사의 언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가 곧 뭐 제로가 나올 것 같으면 이번 달 중으로 이 엘테라 제로에 관련된 뉴스들을 밑밥을 던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 않으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뭐 회사도 5월 중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도 표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되 너무 기관적으로 얽매이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은 165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1선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21선 도전 정도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얘도 조금 더 키우는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 정도까지는 올려놓는 종가가 나와줘야 조금 얘도 방향성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지금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띄었지만 21선이 5일선 아래로 가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HLB 글로벌입니다. 3,05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리피싱 공시가 올라왔죠. 자, 보시면 34회차인데요. 요게 쭉 내리시면 24년 7월이기 때문에 이게 발행 일자가 24년 7월인 거 보실 수 있죠. 자, 24년 7월이라는 거는 25년 7월부터 주식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리피싱 기간이 한 번 더 남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향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5년 7월 16일 물량이고요. 보시면 참여자가 누구냐면 진양군 회장님 딸들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남윤재와 조용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채도 어떻게 보면 최측근들 물량이라서 어느 정도 관심은 가지고요. 그리고 이 사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요 33회차가 있습니다. 소지섭 씨가 포함된 3,783원짜리 10월 31일부터 주식 전환이 가능한 물량이라서 얘는 뭐 리피싱하고 바로 상장 신청하면 최저 리피싱 고정이 되는 거라서 이 물량을 체크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10월, 11월, 12월, 1월, 1월, 2월, 3월, 4월 4월 말에 이게 리피싱이 끝나요. 그러면 얘가 4월 말까지 주가가 안 오르는 거는 이 소지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리피싱을 하기 위해서 잡아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 5일선 안착이 시작이 되고 있고 21선 도전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거는 21선 크로스겠죠. 모든 차트들이 지금 대부분 그룹주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는 비슷한 상황이고요.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도 있으니까 일단 안 좋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이런 위치에 처해져 있다. 자, HLB 제약은 19,9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기타 법인은 매수를 했고요. 자, HLB 제약도 21선 위에 올려놓고 저항 자리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 줬으면 좋겠네요. 이만한 안착하는 그림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네, 아직까지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차기 위해서는 이 5일선이 2만원 자리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그러려면 오늘 같은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재료는 지금 당분간 저희 입장에서도 없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공매도가 지금 뭐 제약, 테라퓨틱스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쳐대고 있습니다. 어제도 HLB 제약 같은 경우는 45%가 공매도 물량이었습니다. 오늘도 좀, 오늘은 안 올라왔나? 기다려 봐야 되겠네. 자, 잠깐만요. HLB 테라퓨틱스. 오늘 공매도, 공매도 과열. 테라퓨틱스랑 제약은 공매도 과열이라서 없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여튼 얘들도 지금 공매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거의 공매도가 없었어요. 공매도가 없다가 지금 대차장고도 보시면 지금 쭉 늘었습니다. 예, 거의 뭐 이 승인 발표 전만 해도 10만 주 아래였다가 지금 거의 100만 주가 넘게 대차가 되고 있고,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차가 승인 전에 뭐 한 200만 주 정도 있다가 지금 현재 400만 주, 2배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뭐 대차가 늘어난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일단 뭐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HLB 생명 과학입니다. 6,410원에 마감을 했고 얘는 공매도 없고, 자,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생명과학도 5일선 안착이 시작되고 있고 가격적으로는 6,700원짜리는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얘도 지금 뭐 5일선이 21선 가로지르려고 지금 각을 잡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올라야 되는데 합병 취소를 할지 강제 취소가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칼을 갈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이게 만약에 합병 취소가 되면 자진 취소나 뭐 이런 게 되면 합병 비율을 조정을 해서 다시 시도를 한다는 그림이 나오면 정말 HLB는 합병을 하고 싶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합병 비율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다 그러면 얘네는 합병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라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제가 이거 뭐 합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합병이 돼도 골치 아프고 안 돼도 골치 아프는 이런 종목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심적으로는 합병 반대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과연 이거 합병 반대를 한다고 해서 또 뾰족한 묘수가 있냐, 올해 안에 뭐 유럽 승인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도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발버둥 쳐봤자 소용이 없고, 오너가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엘생을 정말 합병 없이 살릴지 아니면 정말 합병밖에 답이 없는지 답을 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회사가 이 합병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도 뭐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엘생을 많이 들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HLB 상승률에 비해서 생명과학을 잡아두고 있는 것도 이거 뭐 강제적으로 합병을 하라는 식으로 떠밀기 그림을 만들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주가가 내리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역시 기분 좋은 하루의 마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뭐 잘 마감을 했고요. 뭐 조금만 분발을 해가지고 재신청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인다면 저희도 곧 6만 원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